상업적인 의도로 인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. 무조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놈의 강정훈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에요. 한 7시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. 가장 바쁜 시간이죠. 저희 정놈에서는 오전 오후에 베라크루즈 2대 K7 차량을 출고를 하고 잠깐 짬이 나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썸네일을 보시고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개인 거래 차량에 대해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상사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상업적인 의도로 인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. 무조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일주일 전이었죠. 저희 정놈에서 320D를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 히스토리를 한번 들려볼까 해요. 사회 초년생 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한참 차가 필요할 시즌, 첫 차,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?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차량을 컨택을 하게 됩니다. NF 소나타였죠. 05년식, 이제 좀 검정 색깔 또 약간, 예? 또 그런 다크한 느낌 있죠? 타고 나서 이제 한 3일 뒤에 고향 내려가는 길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차가 멈추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.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, 여러분들? 고속도로에서 원인 모를 소음이 터지면서 빵 하면서 터지면서 차가 섰어.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진짜로 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, 사람이.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엑스트랙이라는 차종이 있었는데 그 겉벨트가 끊어지면서 저희는 이제 시내 고속도로에도 차가 섰을 때도 그렇게 불안감과 그때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했어요. 네, 정말 무서웠습니다.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중고차를 산 지 3일 만에 폐차를 했어요. 그쵸, 항의를 했겠죠. 근데 돌아오는 답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. 그죠? 우리 고객님한테 그 폭언, 나이가 아직 어렸다 보니까 되게 무시한 거죠. 우리 고객님께서는 차량이라는 걸 이제 단 한 번도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쪽에도 거래를 하셨던 그 차 이외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. 얼마나 불편했을까요?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 거였죠. 차가 많은 데 가면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본인한테 차라는 게 얼마나 살인병기로 자각이 됐을까요? 좀 말씀하실 때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2세를 준비를 하시면서 상사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제 개인 거래를 태기를 하게 됩니다. 개인 거래. 뭔가 쌀 것 같고 싸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. 개인 거래. 거품이 없을 것 같고. 그런데 그게 또 악재로 돌아올 줄은 우리 고객님께서도 꿈에도 상상도 못했겠죠. 구매를 하러 갔을 때 판매자분이신데 되게 멀쩡하셨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를 했고 자기는 죄짓고 못 사는 성격이다.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다라며 연신 우리 고객님을 달래주고 또 차 시운전할 때도 같이 옆에서 자기가 어떻게 차량을 만졌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래서 보험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BMW에서 봐져 있는 어떤 수리 이력이라든지 다 확인을 하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사모님과 즐거운 데이트를 위해 양평을 가게 되었죠. 근데 거기에서 원인 모를 소음으로 두구두구 딱 이런 소리가 났대요.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젠틀하고 너무나도 도덕적인 관념이 가득 차 있던 그 판매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행동과 말투가 180도로 바뀌어서 당신이 그때 시운전해보고 차를 타보지 않았냐? 라고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답니다. 개인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장치가 없다 보니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봤는데 이제 차에 수리가 나는 거니 개인 부분의 문제잖아요.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옹구한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이런 식으로만 좀 얘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. 이제 밤 포기하듯이 이제 타고 다니는 시간 동안 계속 그런 소금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. 팔려고 내놨는데 딜러분과 이제 컨택이 돼서 이제 차량을 성능을 딱 맡았는데 하우스가 잘린 거예요. 사람으로 따지자면 다리죠. 한쪽 다리가 잘려 있었던 겁니다. 하우스가. 보험 이력에도 영원이었고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있냐. 공업사에 수리를 본다고 하면 현금 수리를 보면 이력 자체가 남지가 않아요. 그렇게 수리가 돼 있던 차량인 걸 알고 고객께서는 또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.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재판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아요. 막 조정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민사를 이기려면.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,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알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고객님께서는 거의 패닉 상태가 됐죠. 한 600에서 한 700 정도는 감가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작정하라고 한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고 하면 진짜로 속일 수 있어요. 우리 개인거래 팁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나마 좀 피해는 안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, 차량을 판매를 하실 때
동호회 같은 데서 차량을 좀 많이 컨택을 하시잖아요. 뭐 물론 중고나라도 있고 뭐 이제 개인거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평균 시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뭐 엔카라든지 내가 살려고 하는 차에 대한 평균적인 시세를 확인을 하시고 그 금액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만약에 개인이 파는 금액과 딜러가 파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솔직히 그건 전 딜러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그래도 보호장치들이 있잖아요. 뭐 성능점검 기록부라든지 뭐 딜러들이 개새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만약에 월등하게 개인거래 부분이 싸다고 하면은 당연히 개인거래를 사는 걸 추천드리는데 되게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정말 좀 저렴한 금액에 좀 차를 팔고 싶어. 뭐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난 완전 싸게 팔 거야. 뭐 그러진 않잖아요.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려고 할 거고. 그렇잖아요. 맞잖아요. 안 그래요? 관리를 한 만큼 내 돈을 다시 회수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. 단지 뭐 매도비가 들어가고 뭐 알선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딜러들이 좀 취익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거래가 좀 약간 싸다고 느껴지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이제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돈만 주면요. 가까운 중고차 매장에 가면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지를 해주는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. 거기 한 10만 원 정도면은 국산차, 뭐 수입차는 좀 비쌉니다. 그 돈이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. 본인이 아닌 전문가가 확인해 줬을 때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지로 인해서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. 위험성이라는 거를 두고 모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성능 점검을 받아봐라. 보험 이력을 흔히들 이제 이력들을 확인하실 때 좀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으신데 내 차 피해 뭐 이런 게 뭐 공인 비용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. 거기에는 이제 모든 금액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. 보험 이력에는 자기 차 피해 부품값이 2,300만 원, 4,000만 원 잡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카이엔을 타고 다닐 때 뒤에서 접촉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. 그릴을 하나 바꿨어요. 부품가격이 13만 원이에요.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니까 렌트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수리해본 거는 30만 원인데 보험 이력에 800이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. 제가 그 받은 돈이 그만큼이 아닌데 보험 이력에 무조건 숫자가 많이 잡혀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대여 용도 이력이라든지 뭐 렌트카, 전손, 뭐 소유자 변경 횟수 이런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전 업무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서류를 바꿔서 내가 가서 이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같이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세요. 차량 번호 이렇게 막 쳐보면 뭐 압류가 있네요, 저당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다 해줘요. 그럼 그 자리에서 다 풀고 이전을 하고 자동차 등록 좀 받아와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. 그런 게 좀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개인분들이 차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모험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. 차를 모르면 차라리 맡겨라. 개인 거래가 확실하게 금액이 좀 많이 주고 산다. 진짜 차가 꽂히면 사는 거예요. 다만 그 내연적 기관과 사고 부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내가 인수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고차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맞아요.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중고차 딜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인식 자체가 안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저조차도요. 근데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좀 본인만의 이익권을 생각하고 비양심적으로 허위 매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처벌이 돼도 불구하고 바퀴벌레가 번식하듯이 계속 번식하고 있는 게 요즘이에요. 없어지질 않아요. 왜냐하면 돈이 쉽게 벌 수 있고 남한테 상처를 주던 내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개새끼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쌉니다. 구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. 솔직히 2시간만 교육받고 하면 뭐 컴퓨터로 보면 사원증이 나온다. 솔직히 좀 그거는 좀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애지중지 차를 잘 관리를 했는데 딜러분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단가율이 너무 아깝다. 딜러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좀 약간 하기도 좀 팔기도 좀 그렇다. 진짜 좀 약간 선량한 마음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. 개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잣대를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좀 그런 문화가 좀 더 자리를 잡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꼭 그렇게 실천하셔서 개인 거래를 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. 가족들과 추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기기 장치를 무심코 넘겼던 원인들로 인해서 악재가 들어오고 스트레스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이행하시길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정놈의 강정훈이었고요. 정놈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어요.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이었고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가족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게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강정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